홍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일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겪은 이야기도 나름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라 사연 보내봅니다. 물론 안 좋은 기억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남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엌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리하는 데는 남들보다 일가견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파출부나 식당 참모 자리를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퇴근길에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얻어서 가져오면 동생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누나가 만든 게 제일 맛있다고요. 동생은 나중에 꼭 저랑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전역 후 학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유학길에 올랐고 더 이상 죽어라 일할 필요도 없어졌기에 주말 정도는 저도 혼자 서울 구경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그때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야 누구든 맘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밖에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일하지 말고 본인이 운영하는 백반집에서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같이 운영하시고 참모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와서 일하면 급여도 챙겨주시겠다고 하니 저는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지금 젊은 분들이야 시부모님하고 일하면 불편하다고도 하고 시집살이 걱정도 할 텐데 그때는 시집살이가 당연한 거라 걱정할 생각도 못했었죠. 그렇게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계시던 참모가 안 나오셔서 여쭤보니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못 나오게 한 거더라고요. 저는 성함도 못 들은 그 참모 이모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가정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 하나 쥐고 계셨던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뺏은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엄청 크진 않았지만 근처에 큰 공장 하나랑 샘플실이 여러 개 위치하고 있어서 밥 시간은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 경력이 꽤 있었던 터라 빠르게 적응했고 한 달 조금 넘어서부터는 주방까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제가 이것저것 능숙하게 잘 처리하니 좋아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들께서 며느리 음식이 더 맛있다고 농담도 하시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순간부터 주방에 제가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 음식이 썩 맛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근처에 백반집도 없었고 전기권 끊어서 식사할 수 있던 곳이 시댁이 운영하던 백반집밖에 없었기에 그 정도 장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들어온 지 2달이 조금 넘어서부터는 저는 서빙과 카운터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이긴 해도 항상 주방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었기에 서빙과 카운터는 저에게 너무나 지루했었죠. 오시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담그는 깍두기가 정말 맛있는데 뼈해장국집 한 곳을 알려주시면서 그 집 깍두기도 정말 맛있으니까 저보고 시간 날 때 한번 가서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만큼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아했기에 주말에 쉬는 날 찾아가서 먹어봤습니다. 깍두기도 깍두기인데 뼈해장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에게 다가가 얘기했습니다. 면목동에 있는 백반집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추천해줘서 왔다고요. 근데 음식이 정말 너무 맛있다고요. 인상이 좋으셨던 사장님은 제 말에 잘 대꾸해주시면서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냐고요. 저는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잘 챙겨주시겠다고 했던 시어머니께서는 3달 가까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 저한테 땡전 한 푼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써야 될 돈도 준비해야 하고 노후 준비는 나중 일이라고 해도 저는 일단 나중에 동생이 돌아와서 자리라도 잡으려면 필요할까 싶어서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일 낮은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금토 저녁에는 감자탕집에서 주방 일을 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손재주도 좋은데 간도 잘 보고 센스가 있다며 가게 레시피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배웠다고 도망가면 어쩌시려고 그러냐는 질문에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조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도 할 사람만 따라한다고요. 시험 삼아 한 번씩 감자탕을 집에서 끓여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한테 먹여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질투하시는 건지 나쁘지 않다고만 말씀하시고 한 그릇 다 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감자탕집에서 이런저런 노하우들도 배우고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생겼습니다. 7년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쳇바퀴처럼 매일같이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은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동생도 미국에서 취업까지 하고 많은 성장을 했죠. 반대로 시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만 퇴보했던 것 같네요. 제가 3년 정도 일하면서 손님하고 싸우는 것만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불평을 제기한 손님에게 싸우듯이 따지기를 반복하셨고, 그 결과 4년째 되던 해에는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리가 괜찮았던 곳이라 기본만 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깝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질투만 있는 게 아니라 고집도 세서 제 얘기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다르게 감자탕집 사장님은 제 기술들을 높게 사셨어요. 급여도 잘 챙겨주셨고요. 시누이가 집에서 놀고 있었기에 실제로 시댁살림은 남편과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8년 만인가 9년 만이었죠. 제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던 동생을 시댁으로 초대하기는 좀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일하던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동생은 제가 끓여준 감자탕과 깍두기를 먹다가 한참을 말없이 뚝배기만 바라보더라고요. 처음엔 얘가 미국에서 양식만 먹다 와서 입에 안 맞나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에 안 맞으면 억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게 아니라 누나 손맛이 너무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동생은 다행이라고 웃고 있는데 사장님 혼자 감동이라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이 2주 남짓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식당으로 찾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제안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보태줄 테니까 식당 할 생각 없냐면서요. 동생에게는 남편과 상의해보고 알려준다고 했지만 남편이라고 모은 돈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도 모아둔 돈은 없지만 자기가 일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보태줄 테니까 자기랑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다고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누구 아들인지 제가 깜빡했던 게 문제였죠. 처음엔 크게 잡음 없이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일하던 곳 사장님께서도 저한테 공급받는 업체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며 꼭 대박나라면서요. 자리도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었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메뉴 때문에 남편과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얻은 곳은 그렇게 큰 곳도 아니었고 저는 당연히 감자탕과 뼈해장국만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으니까 돈가스랑 이것저것 추가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도 좁아서 설비 더 넣을 자리도 없고 내가 잘하는 메뉴도 아니며 무엇보다 상권이 그런 상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식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남편은 그렇게 빡빡우기다가 자기 의견 반영 안 해줄 거면 같이 안 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더라고요. 진짜 이게 가족이 맞나 싶었습니다. 동생에게 얘기하니 동생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미국 생활 다 청산하고 저랑 식당 하겠다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사 잘 되면 좋고 망해도 자기는 다시 취업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동생 돈으로 남편이 투자했던 금액 돌려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성공적으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비쌌지만 동생이 미국에서 보고 온 세련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했고 가격은 일반 뼈해장국 가격이니 확실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됐으면 남편이 참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봐도 그냥저냥 사라지더라고요. 애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픈했을 때도 안 왔던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왔더라고요. 한 그릇씩 내어드렸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맛있다면서 집에서 자기도 끓여보게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가게 손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길 건너서 도보로 3분 거리에 또 다른 뼈해장국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염탐하러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이던 실루엣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와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남편이 보고 있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저희랑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테이블이며 의자, 조명까지 모든 걸요. 장사하고 있으니까 심하게 따지지는 못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려고 나한테 다 물어본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네가 알려준 조리법 맛이 너무 없어서 자기가 전부 다 새로 만든 거라며 이 동네에서 저만 뼈해장국집 하라는 법 있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정냄이 털려서 아이 데리고 동생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실상 별거였죠. 시댁네 가게 오픈하고 나서는 저희 집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던 손님 대부분이 저희가 그쪽으로 확장 이전한 줄 아시더라고요.
심지어 시댁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장사라는 게 자리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손님은 반토막 났지만 저는 그 시간에 더 연구하고 동생은 남는 시간이면 쿠폰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 내 식당은 알아서 망해가고 있었고요. 저희 식당 손님 한 분이 스파이를 해주셨는데 맛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얼추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30% 정도 부족하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오픈한 지 3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손님들하고 싸웠더라고요. 앞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 다른 손님한테 줘서 걸리고 짜다고 육수 좀 달라고 하는 손님한테 주는 대로 먹으라고 했다가 싸움 나고. 대단하죠?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요식업을 자꾸 도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시댁내는 알아서 망해갔고 저희한테 오시던 분들도 시댁내랑 연관없다는 걸 아시고 결국에는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생과 저희 식당은 점점 잘 돼서 아예 다른 동네로 확장 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꼴도 보기 싫었고 그 동네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확장 이전하고 나서 남편에게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안 해주려 했고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동생이 옆에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서 위자료도 꽤 받아냈는데 재밌는 건 남편은 저에게 줄 돈이 없자 시누이랑 시모에게 자기가 투자한 돈 돌려달라며 생대를 쓰다가 결국 사이가 틀어졌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손님하고 싸우고 그렇게 가게는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것보다 위자료 받은 것보다 시댁 망했다는 얘기가 무엇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크지는 않지만 가맹점 30개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네요. 동생이 경영하고 저는 본사에서 점주님들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직하게 살았기에 모든 게 이렇게 잘 해결된 게 아닌가 싶네요.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